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테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주들은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 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서 증권사나 주식 전문가들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유튜브나 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테마로 어떠한 제목으로 이제 투자 종목들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테마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실제 그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질지 아니면 이벤트와 관련된 어떤 특정 사업을 하고만 있을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후 테마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에소 시설이 모두 망가지고 도로도 망가지고 댐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는 주택도 공습 피해를 입고 해서 그 파괴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건설사가 있고 무슨 토목회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본 경험이 있는지 경험도 없으면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모듈러 같은 경우도 이런 모듈러를 갖고 해외에서 그러한 건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외 경험이 전혀 없이 국내 내수만 해온 기업이라면 모듈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런 전후 제대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해서 어떠한 일을 수주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잔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요번에 세계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2023년 올해 연도입니다. 4,1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본토 내에 여러 지역에 대해서 미사일을 이용한 또 드론을 이용한 그 폭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댐들이 그 에소 시절의 대표적이죠. 댐이 붕괴되거나 또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전후 재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2022년에 그 키이우 경제대회에서 전쟁 초기에 계산한 건데 전쟁 초기에만 해도 SOC 시설에 대한 이 파괴 이 액수가 꽤 상당하다는 그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한 804억 달러 정도 됐지만 그게 작년 4월달 얘기입니다. 지금 1년이 넘은 지금은 앞에서 보였듯이 4,100억 달러 얘기가 나온 거죠. 1년 사이에 뭐 그 몇 더블이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여사가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G7 거기 가시기 전에 그 우리나라 들렸다 먼저 가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그 얘기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 우크라이나 언론에 통해서 알려진 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80억 달러를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지금 차관을 제공해주고 그 차관도 굉장히 저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고 이 내용은 그 우크라이나 정부 포털에도 그 숫자 정확하게 80억 달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8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삭제되었죠. 근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사를 해주면서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각종 복지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많이 사라질 겁니다. 벌써부터 뉴스를 보시면 그 우리나라 하층민들 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걷어내고 그 안전망을 걷어내는 이유가 결국은 부자 감세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다가 80억 달러 그리고 거의 10조 원을 돈을 그냥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유상이지만 뭐 연리 뭐 1, 2% 정도 아주 저금리로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금리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역마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는 80억 달러 이상을 이 지원을 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선 이게 이런저런 불편을 느꼈는지 80억 달러라는 이 글자가 아예 그 정부 포털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에 관련된 재건부나 뭐 이런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했던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에 대해서 이 우리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자금은 한국 기업들이 수주하는 데 있어서 뭐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왜냐면 공사 다 해놓고 일을 다 해놓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이라크나 이런 좀 혼란된 데에서는 일은 다 해놓고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그 돈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그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소식이 알려진 다음부터 주가 오르는 거 보십시오.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한 80억 달러 정도를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주겠다고 한 이후로 주가가 저렇게 로켓 달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이 가는지는 모르겠고, 또 전후 사업, 전후 복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순전히 기대감만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리스키하죠. 주가가 뭐 1,000원짜리에서부터 지금 3,000원이니까 한 달여 사이에 거의 300%, 400% 가까이 지금 오를 태세니까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그 유럽 총괄을 하는 나길주 대표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 관료들과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 구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통신 사업을 해왔고, 또 통신 사업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이러한 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 정도로 대단한 통신 장비 업체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OC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려졌고, 이런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국가 단위의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일해본 경험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그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정부가 80억 달러를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 비용으로 지원비로 우리가 준다면 그만큼의 일감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따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어느 기업들이 이 80억 달러를 나눠 먹을 것이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우리가 낸 세금이 특정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기업들에게만 그 수익이 돌아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특혜죠. 일종의 특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부패의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엇이 됐건 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사업, 다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휴전을 맺든 전쟁이 포성이 끝나야 그때부터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재건 사업 먼저 들어갔다가 미사일도 한 방 날라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즉 실적과 연결되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과덕에 오르는 종목들은 좀 오바죠, 오바. 특히나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인연이랄까요? 물론 그때 그 회장은 지금 회장이 아닙니다. 오너가 아닌데 그래도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도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건 전형적인 뭐 어떻게 보면 이 80억 달러 우리 세금을 윤석열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는 일종의 이제 부정부패죠. 이게 이런 게 권력형 부정부패가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것 때문에도 시장은 묻지마로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가 급등이에요. 물론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짜리 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그 가격이다 보니 싸 보이니까 그냥 묻지마로 그냥 찌르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된 이름으로 적당히 뭐 살이 붙여지니까 오히려 이제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사람들을 그 어떻게 보면 이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 테마주는 이런 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테마주가 실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즉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저도 이제 블로그에 써놨지만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이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름이 나와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한정돼 있고 제한돼 있다는 것, 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뛰어들지를 그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그 회사들의 결정이지 정부가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테마주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종목들은 진짜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건설기계나 뭐 다산네트워크 같은 실질적으로 능력과 실력이 되고 또 의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러한 종목들과 단순히 시장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업종들, 그런 업체들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머니게임의 그 도구로 사용될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